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영입 1순위는 단연코 센터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월 이적 시장이 다가오다 보니까 토트넘이 센터백 영입 작업을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록게스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도하에 토디보 이적에 대한 대화를 니스와 함께 나눴습니다.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토트넘은 니스의 센터백 토디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적 가능성에 대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영입을 1순위로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내년 초까지 반더벤이 빠져있는 상태고 그리고 로메로 또한 한동안 없이 경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토디보의 영입을 노리고 있고 토디보는 다음과 같은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완벽하게 적합한 수비수입니다. 토디보는 운반 및 패스 능력이 좋아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백이고요. 토디보는 전진 패스가 매우 인상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토디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풋볼 런던에서도 언급했지만 토디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매우 적합한, 그러니까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매우 출중하고요. 그렇다는 뜻은 뒷공간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선수이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나왔을 때도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전방 압박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은 발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패스를 시작하는 역할을 매우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토디보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활동 반경을 보면 토디보의 활동 반경이 정말로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올라와서 압박도 하고 수비 뒷공간도 넓게 커버를 하고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주변 선수들을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디보가 수비 라인에 있는데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를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고요. 토디보의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토디보가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잡아서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디보 자체가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이 선수의 수비적인 특징이 마치 로메로 같아요. 몸으로 먼저 부딪혀서 굉장히 거칠게 볼을 빼앗아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간을 커버할 때 빠르게 공격수에게 달려들면서 몸싸움을 걸고 볼을 빼앗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뒷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장면을 보시면요. 토디보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할 때의 장면인데 음바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음바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때 토디보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음바페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바페와 몸싸움을 하게 되고 음바페와의 몸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볼을 빼앗아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뒷공간이 약간 열리더라도 과감하게 올라와서 볼을 빼앗기 때문에 이 빼앗는 것이 성공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수가 높은 지역에서 볼을 빼앗게 되면 높은 지역에서 볼을 빼앗는 만큼 공격수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데 이때 패스가 공격수에게 들어가는 것을 예측하고 토디보가 최후방에 있다가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수에게 붙어주고요. 공격수가 패스를 받을 때 여기서 볼을 빼앗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토디보가 볼을 빼앗는 순간 약간 높은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곧바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스가 이렇게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이 토디보의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요. 공격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토디보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수에게 붙어줍니다. 이러한 장면이 토트넘에서는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하는 플레이잖아요. 그런데 토디보가 이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올라와서 볼을 빼앗아주고 여기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직접 볼을 약간 끌고 올라오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의 전술에 아주 적합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토트넘은 일단 포로와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최후방 수비수들에게는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고 이 공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발이 필수예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토디보가 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냥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압박을 할 때 특히나 상대팀 공격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갈 때 이 선수를 따라오지 않으면 토트넘이 아무리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도
내려오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탈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더벤이든 로메로든 공격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빠르게 올라가서 과감하게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해주죠. 최후방 수비수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있을 때와 이번 시즌 없을 때 수비적인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역할을 토디보가 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기본적으로 빠른 발, 과감하게 나와서 수비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로메로와 반더벤 이런 선수들의 유형과 매우 흡사해서 토디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적합한 수비수라고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격수가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 토디보가 만약에 토트넘에서 뛰게 된다면 높은 라인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할 텐데, 여기서 볼을 빼앗는 순간 토디보가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 그리고 뭐 중원에 있는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여야 올라가서 볼을 빼앗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디보가 기본적으로 발밑이 매우 좋은 센터백입니다. 괜히 바르셀로나가 토디보가 어린 시절에 영입했던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에 갈 수 있는 센터백은 수비력만 좋은 게 아니라 짧은 패스,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 공격 지역에서는 심지어 스루 패스까지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가게 돼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토디보가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니스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요, 토디보가 공격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면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발 앞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토디보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토디보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적절한 패스를 찔러주면서 측면 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토트넘은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는 빈도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볼을 소유하고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토디보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에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토디보가 상대 공격수가 본인에게 달려드니까 직접 드리블을 하기 시작해요. 상대의 공격수의 압박을 한번 제껴내죠. 그 다음에 본인이 심지어 이 사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다가 상대팀 공격수가 한 명 더 토디보에게 쏠리게 되고요. 여기서 토디보가 본인에게 공격수들이 쏠리니까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니스가 자연스럽게 후방에서 탈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토디보가 올라와서 볼을 끊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볼을 끊었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디보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패스를 줄 공간이 없으니까 패스를 안쪽에 보내주고 본인이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앞으로 뛰어나가고요,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최후방 수비수가 2대1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압박을 풀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바르셀로나 출신이기 때문에 발밑이 좋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리그왕에서도 이러한 전진 능력, 본인이 직접 볼을 가지고 움직인다거나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선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로 전환해주는 롱패스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토디보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 지역에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롱패스가 적절하게 떨어지면서 측면 공격수가 볼을 받고 이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아무래도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자연스럽게 중앙에 밀집하면서 이 안쪽에 선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방 수비수들은 좌우 측면에 있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넓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롱패스가 지금 토디보의 장점이다 보니까 토디보의 롱패스를 활용하는 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적합해 보이고요. 실제로 패스의 정확도도 91%로 리그왕에서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디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거친 플레이를 즐기고요. 공격적인 수비를 즐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카드 관리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 시즌에 퇴장을 3번 당했습니다. 리그왕에서 경고 누적 퇴장, 다이렉트 퇴장 1번,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1번 당하면서 퇴장을 3번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당장 지난 주말에 퇴장을 1번 당했습니다. 물론 이 퇴장은 선수랑 싸우다가 퇴장을 당한 거긴 하지만 퇴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토디보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수가 옐로 카드가 엄청나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지금 16라운드까지 했는데 현재 14경기에 나와서 옐로 카드는 1장뿐이에요. 토디보가 좀 성급하게 태클을 하는 면이 한 시즌에 한 2번 정도 나오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9초 만에 퇴장을 당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이 제어가 안 될 때,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때가 중간중간 생기는 선수이긴 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로메로와 유사한 형태의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1월 이적 시장에서 여러 센터백들이 루머가 나고 있는데, 루머가 나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 뒷공간에 대한 커버, 탈압박에 대한 플레이, 볼을 전진시키는 모습, 전방 압박,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패스 능력 등등등 여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를 1월에 영입한다면 토트넘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월 이적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영입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토디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첫 번째 영입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